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국내 증시 3거래일 만에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기분이 좋았는데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오늘도 오후장 달달한 포인트를 통해서 전략 챙기러 떠나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 불확실성에 적응해가는 시장입니다. 최근 시장에 이어지는 불확실성에도 시장이 이제는 내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확전 우려감에도 국제 유가는 하락을 했고요. 올해 4분기 국채 발행 규모를 전분기보다 축소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국채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 전략을 더 잘 세워봐야 할 텐데요. 오후장에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저는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오던 이러한 뉴욕 3대 지수는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테슬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또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1%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테슬라의 경우에는요, 배터리셀 공급업체인 파나소닉이 생산을 감축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미 지역 고급형 전기차 수요 악화 우려를 촉발을 했고요. 또 테슬라는 장중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면서 결국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주당 $200인 심리적인 지지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또한 장중 일본은행이 장기금리 1% 포기, 즉 YCC 정책을 완화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달러 환율이 급락을 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채권 시장은 금세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하는 미 재무부의 국채별 발행 규모 발표를 앞두고 그 예고편이 발표가 되었죠. 자,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올 4분기 국채 발행 규모는요, 7,760억 달러로 예상치인 8,520억 달러보다 작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작다고는 하지만 4분기 국채 발행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대 규모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전에 일본 통화정책 영향으로 한 차례 흔들렸던 채권 시장은 이번에도 발표 직후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락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회복하면서 안정세를 되찾는 모습이었고요. 결론적으로 대내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은 다소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고요.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격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3%대 하향 안정화되면서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3대 지수는 오랜만에 모두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의 기분 좋은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수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면서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기관의 방관 속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만이 외롭게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 반등에 성공하는 듯했던 2차 전지 섹터에서 추가 하락이 진행이 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별한 상승 주도 섹터가 등장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양시장 아모레 퍼시픽과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과 또 삼성화재, 신한지주와 같은 일부 손보사 섹터 그리고 금융 섹터가 빨간불을 켜내면서 지수를 방어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 특징적인 외국인들의 수급이 포착되는 종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LG 생활건강을 시작으로 화장품 가격 인상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먼저 대장인 뷰티 스킨 차트를 보시면요. 상한가를 터치하고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마녀공장, 아모레 퍼시픽과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동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이팔 전쟁과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 관련주인 엘컴텍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 관련주인 한일단조, 휴니드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빈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빈대 기피제 이슈가 부각이 된 경남제약을 보실 수가 있고요. 상한가 터치하고 윗골이 달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 신규 상장주인 워트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입자 치료기인 모비스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의료 AI 관련주이자 어제 장중에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에 동참했던 JLK가 오늘 오전 급등 흐름이 나타나면서 어제 제시해드린 목표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수급적인 불안과 지수 하락 영향으로 테마 시장의 거래 대금이 다소 부족한 모습이고요. 또 테마가 연속성을 이어간다기보다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시장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시기엔 다소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반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제대로 된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미국 시장 내에서도 실적에 따른 차별화 장세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나스닥 지수와 국내 지수와의 커플링이 다소 악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좀 커플링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계속되고 있죠. 자, 특히 지금처럼 투심이 약화된 상태에서는 호재에는 반응하지 않던 증시가 악재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이벤트들은 거를 타선이 없는 말 그대로 계속해서 4번 타자가 등판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수적인 관점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 빅 이벤트들을 시장이 소화해 나가는 과정을 한 발 물러나서 차분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빅 이벤트들이 소화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오후장에 어떤 섹터를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LFP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테슬라발 여파의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는 있지만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LFP 배터리 채택을 공식화하면서 재료는 살아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의 조정 오히려 기회로 봐도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가 LFP 배터리 본격 양산을 공식화를 했죠. 그동안 국내 배터리 업계는 3원계 배터리에 집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완성차 업체들이 제조 단가 절감을 위해서 LFP 배터리 채택을 늘리고 있는데요. 특히 테슬라가 중국산 LFP 배터리를 채택하면서 모델 3 가격을 낮추고 또 전기차 업계의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되었죠. 자,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긴 거리를 주행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 개발과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400km 정도는 거뜬히 달릴 수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LFP 배터리는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킬로와트씩 한 51%가 저렴하고요. 셀 비용으로 따지면 28% 정도가 저렴합니다. 최근 10분 충전에 최대 400km를 갈 수 있는 LFP 배터리가 나오면서 테슬라, 폭스바겐, 벤츠, 볼보와 같은 LFP 배터리 이러한 기업들이 LFP 채택을 공식화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도 본격적인 양산에 뛰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LFP 배터리 점유율은 2020년 11%에서 2022년 31%까지 확대된 상태이고요. 또 2030년에는 40%까지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현재 LFP 배터리 시장은 중국이 점유율 95%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배터리 3사 또한 2026년부터 LFP 배터리 양산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만큼 더욱 공격적인 투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LFP 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FP 배터리,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기도 했죠. 우리의 꿈을 이뤄줄 만한 종목 있을까요? 네, 바로 탄 머티리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2차 전지 토탈 솔루션 기업이고요. 고성능 리튬 인산철 양극재 개발에 성공해서 양산 과정에 착수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현재 2차 전지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과 또 아산 공장의 전국 소재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올 상반기에만 작년 한 해 실적을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사업으로 코발트 프리 양극재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의 대주주는 코인테크죠.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동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문을 확대시키겠다라는 계획도 내놓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수혜도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대량의 차트 보시면 대량의 수급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정말 아름다운 조정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손절가는 하단에 49,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72,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FP 배터리 관련주로 탑 머티리얼 받아보겠습니다. 목표가 72,000원, 손절가 49,000원 잡아주셨는데요. 수익률 탑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위원님의 종목 AS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과속 페달을 밟고 있는 종목이죠. 하루 만에 큰 슈팅이 나온 종목입니다. 에코플라스틱 볼게요. 빠르게 달리다가 121선 과속 방지턱에서 주춤거리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홀딩할까요? 네, 일단 목표가 5,900원 제시해드린 만큼 그때까지 나머지 물량은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차량 경량화 부품을 개발하면서 차체 무게를 30% 감소를 시켰죠. 그리고 오늘은 미 테슬라 적용 기대가 되는 차세대 전기차용 CNT 복합 소재 표준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신다라면은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오늘 5,540원을 터치하고 밀렸죠. 120일 이평선,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어내는 모습이지만 동사가 가지고 있는 상승 모멘텀에 비한다면 아직 주가는 바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목표가 5,900원까지 홀딩하면서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목표가 5,900원까지 홀딩하면서 수익 극대화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함께 볼까요? 포시에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 단기간에 큰 수익을 챙기고 다시 한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종목이죠. 오늘 목표가까지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수익 일부를 실현해 볼까요? 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웹서비스 관련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존 웹서비스 파트너 소프트웨어 패스를 획득했다는 사실 때문에 시장에서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포시에스 차트를 보신다라면요, 포시에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목표가를 3,6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그 자리를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고점이 3,400원 터치하고 밀렸지만 동종목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아랫골이 달고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주고 있고요. 자, 목표가 3,600원까지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수익 챙겨가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시에스 벌써 17% 넘는 수익 챙기고 있는데요. 목표가 3,600원까지 홀딩하면서 수익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위원님 오늘도 달달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